미래 사회, 광주 전남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생명력 넘치는 땅과 친환경 먹을거리, 아름답고 깨끗한 산과 바다, 삶의 활력을 찾는 휴식 공간 남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생명 공간 프로젝트 남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KBS 광주 개국 66주년 특집 생방송 업그레이드 남도 생명의 공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광주방송 총국에서는 개국 66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특집 생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지역의 미래도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의 각 시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다투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도 지역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KBS 광주방송 총국 개국 66주년 특집 생방송 업그레이드 남도 생명의 공간, 새로운 생명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남도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안원태 한국경제사회연구원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동식 전라남도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황혜주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석중 이코바이오 연구소장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남표 민중의 술살리기 광주 전남연합회장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지역을 사랑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출연자와 방청객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달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자이든 타이든 광주 전남도 미래 사회에 대해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광주 전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먼저 변화의 시대 광주 전남만의 새로운 비전은 무엇인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원장님. 예. 흔히 세상이 많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그동안 물질 문명을 굉장히 추구해 왔는데 이제 20세기 말에서부터 뭔가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를 뉴 휴머니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우선주의를 생각해서 사람을 어떻게 가꾸고 기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기반 위에서 세계화를 주장해 왔었는데 이제는 역시 세계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시라든가 동북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소위 리저널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남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좁은 지역입니다만은 이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서도 시대적인 급변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한 유연성을 가진 계획, 흔히 로링 플레잉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그거를 이제 요즘에 유럽에서는 유연한 안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세큐리티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전라남도 광주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광주 전남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주 국장님. 네, 우리 전라남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균형 발전 정책 기조가 좀 바뀌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규제를 좀 풀어주는 대신에 신발전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전남 같은 신발전 지역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좀 강화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 기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기존의 시도 단위로 지원을 해왔는데 이걸 전국을 5+2, 7대 광역경제권으로 좀 설정을 해서 좀 그 지원 단위를 갖다 키우겠다 하는 그 기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랄지
부정적인 측면을 갖다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간과 아울러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 우위에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미래의 사회 변화의 흐름이랄지 트렌드를 읽고 그 비교 우위 자원을 활용한 그러한 개발 대안이랄지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고, 또한 민간 투자가 이러한 발전 대안과 함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국가의 많은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 시도민들이 미래를 갖다 대비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 함께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의 새로운 비전, 이 시장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 그 지역 발전에 최근 들어서 그 성공한 지역들 보면은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기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한 지역은 전 대부분 했습니다. 또 우리 역시도 이제 새 정부를 맞이해서 새로운 발전 전략을 입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남도 최대적인 이 자원이면서 또 잠재력이 풍부한 적으로 키워드로 지금 또 자리 잡고 있는 생명, 건강, 유기농 식품, 그리고 이제 발에 대비한 대체 에너지 등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이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할 때가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그 오늘 같은 토론에도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 전남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잘 분석하고 그 흐름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글쎄,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트렌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에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 자신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웰빙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잘 살기 위해서,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사회, 또 더 나아가서 지구 환경, 미래까지 보는 그러한, 총체적인 개념의 환경까지 고려하는 그런 개념, 로아스라고 요즘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런 개념들이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 사회 트렌드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오 소장님. 예,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경제 수준이 계속 지금 저희가 지금 향상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건강 및 어떤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욕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사회의 어떤 생활 양식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질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명을 이어서 오래 살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삶의 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어떤 건강한 삶이라든지 친환경 유기농, 음식물이라든지 청정 생활 환경 등이 현대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이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친환경 생활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남으로서는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해서 잘만 준비한다면 저희들에게도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제 L병을 넘어서야 한다. 노아스 개념으로 가야 한다. 그런 지금 말씀이셨는데요. 앞으로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 김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최고의 화두는 무병장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전라도가 산업 발전에 비해서 낙후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전라도가 갖고 있는 농축수산물이 모두가 약이 아닌 것이 없다 할 만큼 중요한 약분자가 있는데도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산업 발전에 대한 우리 미비점만 가지고 논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이 이런 그동안의 미비점을 다시 거울 삼아서 재활용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면 생명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런 좋은 약분자, 이것을 다시
상품화하고 세계 시장에 겨루어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것을 가지고 간다면은 우리 고장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을 위한 친환경 생활,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일 텐데요. 각 지자체에서도 이 노아스 개념을 이용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건강 얘기하는데, 인류는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건강을 챙겨왔습니다. 예.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그 웰빙에서 로아스로 간다는 것도 본래 취지는 그 미국에서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그 로아스라는 걸 내놓을 적에는 물질적인 면에서의 그 잘 사는 거를 추구하지 말고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지금 정도만 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바뀌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이제 로아스 운동이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는 굉장히 최인지 그 변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라든지 우리나라도 변화를 원했던 거고. 그런데 그 최인지 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기본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만치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 자세를 바꿔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체인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잘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대응 방식이 세상이 있는 건 바꿔지는데 맨날 똑같은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식이라든지 강원도 가면 강원도가 공기도 제일 좋고 환경도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제주도 가면 제주도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거는 경쟁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재반성하고 재정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변화 요구 속에서 트렌드도 자꾸 바뀌어간다는 지금 이 얘기인데요. 이 노아스 개념에 대해서 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은 이 로아스 개념이 기존의 참살이, 웰빙 이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것 같고요. 이 로아스 컨셉에 대해서는 이미 지자체 단위에서도 어떤 형식이든지 시책에 반영하고 도입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 자료 두 가지만 간단히 인용을 한다면 이제는 물질적 풍요보다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한 사람이 통계청 조사에 보면 40%가 넘게 그렇게 나와 있고 네. 우리나라 직장인 80%가 늘 피곤하다. 약 2천만 명이 늘 피곤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로아스에 대한 어떤 수요, 로아스 시장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아스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 약 3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시장이나 그러한 상품의 이러한 수요에 비해서 이미 그 시장이나 그 어떤 상품이 충분히 그걸 갖다가 따라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을 거꾸로 해석한다면 앞으로 이 로아스의 어떤 시장이랄지 상품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개발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엘빙을 얘기하던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노아스 개념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참 변화가 빠르네요. 예,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주 국장님이나 오 소장님 비중이 커질 것이다. 네. 상당히 좀 우리 산업을 좀 지배할 것이다고 이제 저는 단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차피 사람들 생활 소득수익이 높아지면은 건강, 기호에 대한 그 침이 우선순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한때 로아스 그 대표적인 걸로 생태주의, 채식주의 또 이제 햄버거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 반대되는 개념인 슬로우푸드 한때는 일부 그 도사들 또 일부 산골에서나 하는 걸로 했는데 패스트푸드가 발생한 유럽 같은 데서는 벌써 전반적인 이게 분위기로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작년에 이 정부의 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좀 생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식품산업진흥법도 기존 법에 대체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가고 있고 16개 시도 가운데
생물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가 75%인 12개 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지금 아까 안 원장님 말씀대로 이 1900년 후반부터서 지금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이제 2015년만 지난다면은 우리 산업의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이 로아스 관련 산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분야에 대해서 황 교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죠?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예.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로아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 미국이고 또 이 미국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이 로아스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개인의 건강이나 이런 쾌적한 삶이 한 개인의 노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환경 전체를 고려했을 때만이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 아니면 이제 안 된다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남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과 부합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적 특성이라든가 지역 환경을 잘 살려서 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는 미래적 가치는 충분히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실제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적인 것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자연은 새로운 활력과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시도하고 산업화하는 곳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햇빛과 바람, 물과 친환경적인 먹을거리 같은 자연의 건강 원리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윤지연 리포터가 취재했는데요. 함께 보신 후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람답게 잘 사는 법, 웰빙이 주목받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풍부한 먹을거리, 깨끗한 자연, 이런 좋은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남양주시에서 1시간쯤 깊고 울창한 잣나무 숲을 지나 도착한 곳은 숭령산 자락에 위치한 생활치료 전문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직접적인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이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절제된 생활이 꼭 필요한데요. 암, 성인병,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대부분인 이곳은 현대의학 치료에 자연 치료법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자 스스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는 치료법인데요. 자연에서 얻는 생명의 기운으로 수병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한 게요. 여기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표정이 너무나 밝으세요. 이 병원의 특징인가 봐요. 예, 공기가 나쁘고 또 물이 좋지 않고 주변이 소란스럽고 그래서 이제 질병이 생겼는데 그걸 원인적으로 치료하는데 그 환경 속에서는 그런 치료가 안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도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속에 이렇게 병풍처럼 산이 둘러있는 조용한 곳에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 곳에서 자연과 친함으로써 인간의 그 심성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스트레스 없고 맑고 평안한 마음이 되도록 하면서 그것들이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고 건강했던 자신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가짐, 즉 삶의 의지입니다. 몸과 더불어 마음의 병까지 사라졌다는 사람들. 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이곳에 같이 이제 와서 같이 살거든요. 이곳에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천국에 이제 반은 왔으니까 반만 더 가면 된다고 뭐 그런 소리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분위기도 좋고 뭐 이런 그 아주 천혜의 아주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만들려는 노력은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얼핏 봐도 지금 채소 가짓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다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예,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르시나요? 예, 저희가 자가 제조한 퇴비를 이용해서 먼저 우리가 땅에다 살포하고요. 그다음에 화학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성장 촉진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채소는 이 텃밭에서 자라는 100% 유기농입니다. 재료 하나하나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키우다 보니 식재료의 질도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환자를 위한 유기농법으로 땅도 살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식단에 더해지는 건강 식사법은 바로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것. 식단은 100% 채식이지만 밥상에는 가장 좋은 반찬,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채식 식단만 있다고 해서요. 사실 좀 맛이 없으면 어쩌나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채소로만 이루어진 그런 식단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굉장히 좋고요. 몸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니까 왠지 더 믿음직스럽고 몸도 더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요. 상체를 뭐 약하게 한다거나 백혈구를 약하게 한다거나 그런 적이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저는 100% 갖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천연 치료실. 물, 숯, 약초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질병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비파를 이용한 수증기 치료는 몸 안의 독소를 빼줄 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환자들에게 인기 만점. 몸에 좋기로 잘 알려진 숯은 목욕이나 팩을 통해 치료에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던 환자들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제 손발이 많이 저리고 했었는데요. 이 치료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물러가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고 잠도 잘 잘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소암 말기 판정 후 수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던 이미숙 씨.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100m 걷기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루 15km를 걸을 정도로 건강한데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미숙 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바람입니다. 아주 축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제 같은 이렇게 암 환자들이 이겨와가지고 제 같은 어떤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곳은 고령화 시대 아껴두었던 땅 남도에 새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연과 함께 건강과 세상을 지키는 방법, 이 속에 남도의 미래가 있습니다. 네. 자연의 힘과 생명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한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좀 예측해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방금 필름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얘기 중에는 식약동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음식과 약의 뿌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부턴가는 이제 건강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는 기본 자세가 서양 의술은 약과 기술 위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전통, 개성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것을 망가게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365일 먹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에너지 속에 있는 우리 또 체내에 있는 독성을 풀어주는데도 음식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도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음식, 여기에 약과 음식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 몸에 좋고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인가를 답을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조간신문을 보니까 네.
어떤 화상 환자들이 굉장히 뭐 100몇 명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으면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저기 앞에 놓여있는 저 오이가 예. 지구상에서는 유일하게 이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가 그 약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조들이 오랫동안 그걸 사용해 왔고 검증됐는데도 서양 의술에 대한 단절된 우리 그 의료 체계다 보니까 뭐 화상 사고로 입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능계로 맞고 꺼지만 바르고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해보고 여러 사람한테 권해봤는데도 최고의 좋은 화상 치료제가 바로 저 오이입니다. 오이. 네.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도 사실은 그걸 제대로 전통 개성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대로 더 남마처럼 얽혀 있고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이 앞서가는 트렌드의 한 사례를 함께 보셨는데요. 이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지금 우리 김 회장님 말씀하신 특히 그 음식, 저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슬로우 푸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전남과 좀 관련이 좀 많이 있겠다. 지금 벌써 패스트푸드가 그 발생을 했던 유럽 같은 데는 질과 형식 면에서 패스트푸드는 나쁜 음식이다. 벌써 학생들한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리는 이 문헌 찾아보니까 86년, 20년이 지난 86년부터 벌써 지금 그런 걸 시행을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미각 주간을 지금 정했고, 일본에서도 아키타현 같은데 일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지금 향토 음식이 최고다는 것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슬로우 푸드 운동이 지금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도 지금 도입된 지는 몇 년이 됐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 소수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 된장, 젓갈 그런 그 발효식품 같은 경우는 이 최고의 그 슬로우 푸드다.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저는 한 2010년 내지 15년에는 슬로우 푸드가 슬로우 라이프, 느리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어떤 이 사회운동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전남도와 함께 슬로우 라이프 생태 건강도시 지금 이 기본 계획들을 지금 저희들은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환경 오염과 또 공해 때문에 이 현대인의 삶을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건강과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산업이나 사회 분위기는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한 교수님? 예, 앞서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것들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그 환경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부분들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통계를 보면 로아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나서 매년 8%씩 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슬로우 푸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소위 그 친환경이라든가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가장 반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그런 문제에 단적인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희 운동화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사의 그 재활용된 그런 부분을 활용한 손수영 운동화도 만들고 있고, 또 커피로 유명한 세계적 다국적 기업에서도 유기농 커피라든가 또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례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만 보았을 때도 이런 추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노아스 개념을 이용한 사례들이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것도 다국적 기업 얘기하셨는데 좀 산업과 연계시키는 방향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그 음식을 통해서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굉장히 이제 자연 그 친화적이고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따르지 않고서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치료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식들이 상당히 지금 퍼져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뭐 2005년도에 보면 타임즈에서 세계 10대 건강 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마토라든지 마늘, 뭐 시금치, 견과류, 적포도주 같은
그런 것을 발표했고 또한 그 한국에서는 대한암 예방 그 학회에서는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뭐 54가지 그 음식을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합성 의약품에 굉장히 의존했다가 지금은 자연 음식거리로 자연적인 음식거리로 우리가 전환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만이 우리의 쾌적하라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의 어떤 발상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도 기업체에서도 단순하게 어떤 그 식품이 이제까지는 어떤 영양 개념에서 지금은 이제 기능성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기능성을 홍보해야만이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친환경적인 농산물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뭐 배에서 항암작용이 나왔다든지 또는 뭐 토마토가 또 암에 좋다든지 뭐 고구마가 요즘 사람들에게 널리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건강의 어떤 기능성이 알려지는 것 같이 이름으로 해서 어떤 소비자를 하여금 어떤 가격에 관계없이 그것을 찾게 함으로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회사들의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환경 산업이나 생명공학 분야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규모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제 바이오 제약 시장은 실제로 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기반 산업이고 또한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명 그 미래 산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바이오 제약 시장은 뭐 연평균 증가율이 20% 정도로 기록하고 그래서 뭐 2010년도 정도에서는 한 150조 정도의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 저희들이 아주 산업이 활발하고 있다고는 뭐 반도체 산업과도 거의 맞먹는 어떤 시장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생활이라든지 소득 수준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 수명 연장에 관련된 이런 헬스케어 제품은 산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식품으로 허가된 천일염을 본다면은 이것이 저는 이제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일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이 거의 한 85%의 국내 생산률을 참여하고 있고 그 생산량도 상당량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천일염에 대한 전남 천일염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해서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은 저희가 어떤 이러한 어떤 그 품질에 대한 그 어떤 홍보라든지 그리고 생산과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네트워크를 잘 갖출 수만 있다면은 어떤 새로운 그 전남의 미래 생명 산업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제주도가 그 2017년에 그 물 산업으로 1조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보면은 그러면 물과 천일염을 비교했을 때 기능성이 면에 봤을 때는 천일염이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물을 이용해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천일염 정도면은 그 이상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천일염 얘기가 나왔는데 황 교수께서는 또 이 황토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황토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가능성이라고 하면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궁무진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들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건축이 발전한 나라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1년에 흙으로 지어지는 집들이 한 20만 채 정도씩 계속 지어지고 있고 매년 2배씩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 흙을 특화를 하는 교육기관이라든가 또 마을을 만들어서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관광을 유도하는 그런 산업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흙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을 가지고 전 유럽 시장을 전부 다 석권하는 그런 기업을 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장세는 보통 매년 2배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흙, 황토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무궁무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변화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예측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전라남도가 추구하는 대로 나가면은 전라남도에는 의과대학하고 약학대학이 없어지고 네. 농과대학하고 화공학과가 주로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고기 먹어야 되고 몸 아픈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먹어서 나는다 그렇게 하다가는 죽는 수가 있고 특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가 하나 좋다 그래서 거기다가 올인하는 정책은 대단히 위험하고 유치한 발상입니다. 역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미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할 적에 요즘 말이죠 포캐스팅 미래를 어떻게 캐스팅하느냐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는 말이요 그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라는 게 우리가 보급된 게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핸드폰도 곧 없어집니다. 소위 킬러 테크닉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있던 기술을 완전히 죽이는 기술이 나옵니다. 지금 아마 새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말이야 전화국에 전화 달지 않습니다. 핸드폰 갖다 놓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TV라든가 이런 게 따로 놓지 않고 전축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전부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몇 년 안에 전화기가 그 TV,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거 전축이나 녹음기 기능까지 통합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 안에 모든 사회는 싱글화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질 거는 여기서도 무슨 법과 대학원을 유치를 못해서 국회의원이 날아갔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앞으로는 변호사가 별 필요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게 하는 것이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유명한 판례들이 전부 인터넷에 올라 있어가지고 거기 열어보면은 내거리에서 왼쪽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판례가 있다는 게 전부 나오면은 앞으로 피고 원고가 말이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를 참고해달라고 법원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 그거 열어보고 재판한다. 이제 의사도 말이죠. 이제는 그 텔레메디사인이 된단 말이죠. 병원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필요한 장치를 몸에다 다 두르고 전화 걸어서 인터넷으로 다운시켜가지고 의사가 전부 보고 처방해주면은 거기서 약국으로 인터넷으로 가고 약이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거다. 대학은 왜 하느냐? 대학의 교수라는 건 이거 선생님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굉장히 좁은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홈사이트에 말이죠. 세계적인 석학들이 해놓은 강의가 전부 올라간다. 그럼 학생들은 집에서 그거 전부 다운로드 받아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뭐 하러 가느냐? 친구 만들고 클럽 활동하러 간다. 공부는 집에서 하자. 이런 정도로 얘기해서 지금 대학이 과연 앞으로 몇 년 지금 같은 제도가 될 것이냐. 대의정치한 국회의원 선거하는 정치제도가 앞으로 몇십 년 갈 거냐. 지금 결정적인 건 앞으로 100년은 절대로 못 가고 어떤 이슈가 나오면 전 국민이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결의를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일은 컴퓨터하고 사이보그가 다 하고 사람은 놀러 다닌다. 이걸 어떻게 수용하냐 하는 것이 정치의 1번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헬스푸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힐링 센터가 이제 굉장히 중심이 돼서 로하스 운동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시 정책이나 시민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미래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이까지 지금 넘어왔는데요. 지금까지 남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산업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보면은 이 자연이 그 정도로 깨끗하고 또 훼손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남도의 깨끗한 자연 환경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우위 경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것은 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앞에서 강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가도, 우리는 낙후되어 있고, 공기도 깨끗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우리 지역 물론 깨끗하고 개발되지 않은 환경 지역이긴 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 가치하고 어떻게 결부시켜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 같이 건강이라든가 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하고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부시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어야겠다. 예를 들면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깨끗하고 좋은 이런 환경을 살려내는 그런 건축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내고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내는 그런 것이 가능할 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좀 장점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우리 모두 보았습니다. 세계 곡물 가격 파동이나 또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해 논란을 보면서 이 먹을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세종대학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유전자 변형 식품을 사 먹겠다는 소비자가 겨우 13% 뿐이었어요. 앞으로는 이 식품 시장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 오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그 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그 입장에서 먹거리에 대한 정책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국내 소비자 단체들에서 그 어떤 GMO에 대한 어떤 반대 운동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이제 GMO의 어떤 입지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항생제와 농약이 사람들의 어떤 산업 발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가 지금의 어떤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자연이나 건강의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그것이 점점 이제 입지가 좁아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GMO도 역시 이러한 현대 사회의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친환경 먹거리라는 것은 향후 사회에서는 어떤 가격을 떠나서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남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친환경 농산물로서는 전남이 야심차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남하면은 친환경 농산물로서 인식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은 어떤 전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미래 산업으로서 육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남도의 황토 땅과 갯벌에서 나오는 먹을거리도 좀 재평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남도의 먹을거리 어떻게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80년 초에 영국에 한 몇 개월 머무를 기회가 있어서 그 관광 가이드가 이제 건강식품 코너를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는 저희 것에 대해서 공부도 없었고 들은 바가 없어서 코리아 진생이라고 제일 가격이 높게 우리 인삼 제품이 거기 걸려 있었어요.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저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건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저걸 먹어보고 힘이 하여튼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되니까 가격이 높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근자에 와서 이 우리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좀 해보니까 우리 한반도에는 그렇게 약성이 다른 지역이 없는 그런 좋은 약성인데 이거는 서양 과학이나 기계로 측정되지 않는 대기 속에 그런 약성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역사나 여러 가지 왜곡된 사실 때문에 제대로 전통 개성이 안 돼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은 마늘이 이집트에 피라밋을 쌓으면서 마늘을 먹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도 자주 먹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깊은 맛을 모르지만은 동서양 의사들이 공히 인정하는 항암제가 마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왜 가치가 있고 또 암 환자들한테 아니면은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먹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더라. 요 데이터를 지금 확정짓지 못해서 자 이거다라고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농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약성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사실은 무관심해 왔고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천일염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 천일염을 가지고 천연소금을 가지고 이 정부가 광물로 묶어놨습니다. 네. 이건 먹어서는 안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3월 28일부터 이제 식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지금 우리보다도 가격이 아니라 품질면서 떨어진 프랑스 소금은 키로당 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품질 자체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언제 기사를 보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 소금을 갖다 지그 시장에 잘 팔아먹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을이면은 지금 그 거리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들이 은행잎을 그거 처리하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 은행잎을 갖다가 진코민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고 무시하고 정말로 이거는 서양 과학으로 보면은 규명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세계 사람들은 지금 세계 약성분이 있다, 항산화성 물질이 있다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달라들어서 그걸 연구하고 보급을 하고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먹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너무 참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인식하고 있는 거는 김치입니다. 네. 김치는 이게요 생식도 아니요 화식도 아니요 발효 음식의 최고 극치입니다. 네. 그런데 세계 항암식품에 5대 항암식품에 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식품의학자들이 김치가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음식이라고 인정할 만큼 외국 사람들이 인정해야 우리 거에 좋다고 이 판명되는 기가 막힌 현실인데 네. 김치가요 우리 전라도 김치만큼 맛과 영양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것에는 세계 시장에 독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삶에 활력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은 단순히 보고 먹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제 말씀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광주 전남의 경쟁력 또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지금 음식 얘기들 많이 했는데 거기에 하나 또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좀 권하고 싶은 우리 주국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일본 그 홋카이도의 타가스마치라는 그 장수촌 네. 거기는 이제 거기도 이제 고령 인구가 이제 많은 곳인데 캐치프레이즈를 건강하게 살다가 3일 아프다가 죽는 곳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네. 죽을 때 3일만 고생하고 죽는 곳이다. 고통 없이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많은 노인들 그 관심 갖게 되고 노인들이 그 유입도 되고 거기에서 또 그러면서도 그 노인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 호적부도 만들고 건강 진단 제도도 또 그러니까 양방 한방 섞어가면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또 건강촌이 되고 장수촌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특산물로 나온 어떤 해바라기 기름, 된장, 뭐 토마토 주스 같은 게 당연히 건강식품으로 그냥 이 부각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지역경제 좀 그 활성화된 곳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농업 개방 시대에 우리 농어촌들이 한번 좀 본받아 볼 지역이 아니겠는가. 거기다가 이제 저는 우리 전남에서 하나 지금 빼놓지 않아야 될 게 요새는 이 관광이 우리는 지금 뭐 서남해안 레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순수 관광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싱가포르, 두바이가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 관광이라 해가지고 관광 플러스 휴양, 보양, 요양까지 지금 합쳐지는 추세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헬스케어, 네. 우리 맥킨지가 그 얘기했던 그런 헬스케어 기능까지 합한다면은 전남에 가면은 관광도 하고 기도 충만해진다. 그런 것도 하나 우리 전남의 좋은 경쟁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광주방송 총구 개국 66주년 특집 생방송 업그레이드 남도 생명의 공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래 사회 광주 전남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생명력 넘치는 땅과 친환경 먹을거리 아름답고 깨끗한 산과 바다
삶의 활력을 찾는 휴식 공간 남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생명 공간 프로젝트 남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KBS 광주 개국 66주년 특집 생방송 업그레이드 남도 생명의 공간. 네,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최근에 노아스나 휴먼 네이처 같은 개념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광주 전남 지자체들도 이런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국장님. 네. 먼저 오석규 소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황혜주 교수님, 김남표 회장님께도 계속 이야기를 하신 게, 우리 지역의 어떤 부존 자원, 특히 어떤 자연 생태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서 기능성 식품을 갖다 만들거나 아니면 의약품 수준까지, 생의학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겸허하게 반성할 대목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러한 노력들을 늦었지만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천연자원연구소를 세워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약초랄지 아니면 그 식자재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성분이 있고 인체에 어떤 유익한 그런 효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연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축적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 도가 앞으로 비교우위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생물 산업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로아스랄지 휴먼 네이처 이런 컨셉에 맞는 그러한 시책으로서 첫째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남은 일단 친환경 생명 농업의 중심지, 결국 현재도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의 5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결국 이런 걸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되는 그런 농산물들을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서 결국은 친환경 농업, 고부가가치 농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천일염, 울금, 황칠 이런 천연자원을 어떤 산업화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건철 연구실장님께서도 쭉 이야기를 했지만 패스트 푸드, 어떤 패스트 시리, 아주 빠른 사회, 빠른 음식 이런 것에서 좀 탈피해서 여유로운 생활, 그리고 전통적인 그 문화를 갖다 향유해 나가면서 보존해 나가고, 네. 그러한 취지의 슬로우 시티를 아시아 최초로 4개소를 인증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슬로우 시티 운동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해 나가고, 이 슬로우 시티에 걸맞는 관광 상품이랄지 슬로우 푸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좀 산업화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 내에 주거 환경이랄지 마을이랄지 도시개발 이런 데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겠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좀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J 프로젝트랄지 이런 기업 도시를 네. 만드는 데 있어서 탄소 제로 운동을 갖다가 벌린다든지 네. 이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가고 있고, 또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네. 그러한 인증을 받는 노력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전남이 친환경, 결국은 뭐 로아스 이러한 브랜드, 전남하면 그러한 브랜드가 연상되도록 그런 브랜드 파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전라남도는 전남 농업의 미래를 친환경 농업에 걸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예산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라남도가 투자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아직은 초기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방금 우리 조 국장님 말씀대로 벌써 53%입니다. 전국 대비 53%. 이 전국의 절반을 넘고 있고 인근에 이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전라북도가 이제 3%거든요. 네. 우리 53%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다만 지금 이 농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나 이 인터뷰를 해보면은 팔로 아직은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좀 덜 돼가지고 네. 팔로가 지금 개척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좀 불평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한 팔로 문제는 오늘 같은 이러한 그 분위기가 좀 자리 잡게 되면은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지금 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직접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이나 농협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자,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하순농협 조합장 이용고입니다. 네.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 정책을 전라남도가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그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적게 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농민들도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방 페노스 선생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의 팔로가 큰 걱정입니다. 네. 일반 농법에 비해서 친환경 농법은 그 많은 그 인력 투입이나 모든 자재 투입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치수를 올리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한계점이 저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어려운 점이나 한계점은 어떻게 풀어나간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는 직불제 보조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부분에서도 그럼 직불제 보조금을 정책을 더 많이 활발히 활성화시켜서 간접적인 보상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행하기가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농법에는 지금 직불제 보조금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부분에도 더 많이 확대해 주셔가지고 그런 간접 보상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전 최영식 담양 군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는데요. 이 담양의 특산품인 대나무를 신산업화 하신 분입니다. 이 담양의 특산품인 대나무를 신산업화한다, 자원화한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셨습니까? 저희 그 담양구는 이제 담양의 자연 환경, 문화, 역사 환경이 어느 지역보다도 뛰어난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3기의 세계 국제적인 7대 생태도시를 목표로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3만불 시대를 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대나무 신산업도 생태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요. 담양의 대나무는 신이 담양에 준 자원이죠. 네. 이제 저 그때 당시에 현직에 있으면서 군수 눈으로 보면은 그 대나무가 황금 자원이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죽제품 시대에서 신산업으로 넘어가는 관계를 좀 이해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점이랄지 사업 추진하면서 한계에 부딪힌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가 이제 죽제품에서 일반 공산품으로 대처되었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약 한 20년 동안 주민들 생각에는 이제 버려진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저는 이게 이제 새로운 우리 담양의 동력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 첫째는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셨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학습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예를 들면은 담양은 모두가 다 이 대나무 컨셉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도로도 대나무 가로수를 심어서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해소를 하고 또 건강하게 만들고 관광 자원화 만들고 도로변에 가로수를 대나무로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전혀 초기에 못 하셨고요. 또 담양의 지금 최대 관광 자원이 과거에는 소세원이었습니다만 소세원보다 더 뛰어넘는 게 이제 중록원이란 말이죠. 대나무 숲을 제가 그 밭을 사드릴 때 욕개나 좀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대의 자원, 그리고 생명 공간에 이러한 자원이
대나무가 바이오, 건축, 예. 조경 또는 이제 친환경 신소재 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물을 맑게 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생명 공간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 얘기 나누는 생명의 공간 주제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산업인데요. 자,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순천시 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하고 싶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온 것은 그 행정에서 이렇게 순천만을 순천의 어떤 생태 공간 또는 네. 순천의 브랜드로 키워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이론은 많지만은 집행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KBS에서 이런 어떤 그 상당히 앞선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배워보기 위해서 그냥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쭉 그 말씀을 많이 잘 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건강이 중요하고 행복의 한 80%가 건강이 차지하고 그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연이 중요하고 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계속 빠른 시대 또는 뭐 이렇게 공업화, 산업화, 자본주의 시대로 흐르다 보니까 예. 인식의 변화는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자원은 많이 있는데 네. 자원이 많기 때문에 특성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순천에서 이렇게 순천만을 생태 공간으로 가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전라남도에 이렇게 순천만 자연 생태 공원이 생태가 앞으로 네. 관광 자원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런 거니? 세계적으로 생태 관광객이 30% 늘어나는데 현재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했을 때 2006년 때 70만 명이 순천만을 찾았는데 네. 2007년 때 180만 명이 왔었어요. 그러면 300%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생태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네. 이건철 시장님께 저는 이제 어떤 그 전남에 모든 시군이 다 생태 도시를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또 우리는 아까 이제 그 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떤 트렌드가 변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가 가면은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특성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특성화해서 그것을 보고 자원으로 되어질 때 이어지는 성공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잘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예, 말씀해 그러니까 시군별로 특성화시키자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많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또 지적을 하자면은 모두가 시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차원적인 농산물 생산이나 뭐 체험 관광 여기에 이제 얽매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정책만으로는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겠죠? 네, 오늘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친환경이라든가 생태 관광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각 시도가 전부 친환경 농업을 해버리면은 그 친환경 농업에 그런 밸류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적인 슬로건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말이야 전남의 땅은 아껴놓은 땅이다 그랬지만은 20세기까지는 말이요 전라남도처럼 생긴 자원은 아직 활용할 때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오게 해서 그거를 잘 만들어서 원용을 해야 된다는 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치단체들은 대단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걸 해가지고 전라남도가 돈을 벌려는 거냐, 네. 그냥 옛날 세종대왕 때처럼 그렇게 놔두고 그냥 보자는 거냐. 네. 기본적으로는 말이야 3만 불 소득, 4만 불 소득에 걸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산을 마련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이라는 것도 관광 면에서 내놓을 곳이 없을 때 이제 그걸 내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광의 트렌드도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트렌드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서 우리 것을 만드느냐 하는 거는 그건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도 시군이 자기들이 뭘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들의 자원력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웃군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인구 2, 3만, 3, 4만짜리 군이 말이야 자기들끼리 발버둥을 쳐가지고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거는 몇 사람의 올림픽 축구 선수를 위해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축구하다가 발 버리는 거와 같은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걸 자치단체가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호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친환경이라는 게 앞으로 전 세계가 친환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제일 잘 익힌 게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하고 타일랜드입니다. 네.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타일랜드 같은 왕정을 수천 년을 해오고 있고 한 번도 침범받지 않았죠. 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고갯짓으로 부리고 돈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세대가 희생을 하고 그래야지. 내가 생각할 때 전라남도는 말이지 옛날에 망해가는 선비집 같이 말이야. 별로 쥐뿔도 없으면서 옛날 얘기만 했고 우리도 아주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는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능력 있고 자원력이 있었으면 왜 어떻게 이러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전라남도의 정책 당국자가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 네. 자원도 대단히 불리하다. 이걸 어떻게 뚫고 가서 그런 문제를 내놨을 때 연구를 해서 발전이 되는 거지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곧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와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지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역시 뭐든지 상대적이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초까지는 국가적인 눈으로 봐서 이걸 개발할 만한 그런 수요를 못 느꼈던 거다. 네. 이제는 그거를 좀 만들어주고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뭘 타겟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KBS 광주방송 총국 개국 66주년 특집 생방송 업그레이드 남도 생명의 공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생명의 공간으로서 이 남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도가 생명의 공간으로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도의 경쟁 요소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가 중요한 문제일 건데요. 무엇보다 미래 사회 수요에 맞춰서 경쟁 요소를 발굴하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박사님? 예.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엊그제 제가 뭐 어떤 보고서 하나 냈는데 저는 지역 발전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화가 관건이다.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그 말씀하신 것과 좀 맥을 같이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좀 따라하기 어려운 걸 좀 하자. 네. 우리 어떤 자동차 산업 했을 때 과연 지금 이 후발주자로서 울산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는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오늘 지금 얘기되는 것도 여러 산업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지역에서 좀 따라하기 어려운 자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 4가지 산업, 우리 전남의 신산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문화관광, 그다음에 생명식품, 오늘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그리고 의료건강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신산업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왜 대체에너지를 하냐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화석연료가 지금 고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 지역 아주 그 잠재적인 특성 중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일사량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서남 해안이 10%가 많거든요. 저도 왜 그런지 과연 그럴까 했는데 실제로 지금 다 인정된 통계고 그러므로 인해서 벌써 전국의 대체 에너지의 30%를 전남에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혁신도시로 한전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호기, 여건 등을 활용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을 한번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한번 이끌어올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건강, 아까 헬스케어인데요. 세계적인 맥킨지, 이 컨설턴팅사인 맥킨지가 동북아의 헬스케어 허브가 되게 충분하다고 지금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전남이 그런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이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이고 또 우리가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지금 전남대 화순 전남대 병원이 2006년, 7년 전국 연속 1위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 그 다음에 우리 전남의 생물산업, 광주의 광산업이 첨단 의료 개측 장비의 이제 원천이다. 그런 측면 잘 가미한다면은 이제 의료 건강 산업도 새로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으로 문화관광, 생명식품,
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 또 의료건강산업을 이제 새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좀 추진해 본다면은 우리 생명의 공간 이런 이 캐릭터와도 좀 맞고 우리가 아까 안 원장님 또 염려하신 산업화 측면과도 좀 부합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남도를 생명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경쟁 요소와 그리고 부가 창출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 돼서 조 국장께서 좀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철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과제들을 갖다 좀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네. 일단 그 앞으로 관광 행태가 자연 친화적이고 어떤 생태 체험을 갖다 지향하는 그런 아웃도어 관광 상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촉칭 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대표적인 사례로 앞서 순천의 그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천만 생태 관광지가 우리나라 대표 네. 생태 관광지로 이렇게 부상하는 점 이런 점을 일단 저희들 우리 도에서도 잘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순천만도 어떻게 넓게 보면 어떤 해양 관광 자원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해양 관광에 좀 눈을 돌려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WTO 그러니까 세계 관광 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관광 산업은 앞으로 연평균 한 4% 정도 성장하는 데 비해서 네. 해양 관광 분야는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2년까지 현재 26%인 관광산업에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인데 네. 그게 40% 이상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유럽이랄지 일본 같은 경우 국민소득 2만 불이 돌파되면서 마이요트 시대, 요트 시대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를 갖다 주목해 볼 때 결국은 해양 관광에서 전라남도의 어떤 장래를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국의 62%에 달하는 그런 섬을 갖고 있고 네. 뭐 타 지역도 어떤 경관미에 대해서는 다 각자 나름대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도의 비경이라는 게 타 지역과는 네. 좀 특별한 비교 우위의 요소가 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세계 5대 갯벌에 해당하는 그런 서남해안 갯벌이랄지 천일염,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한 어떤 공기, 네. 일단 청정성 견고한 미 이런 그 해양 자원을 가지고 해양 개발을 할 때 좀 우리가 비교 위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중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에는 내륙에 거대한 역사 문화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거대한 자연 경관 네.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내륙에서 그러한 자원하고 만약에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해안선의 단조로운 해안선이랄지 탁도가 심한 바다, 그 다음에 섬 자원이 부족하다는 네. 점, 그 다음에 중국의 내륙 주민들이 대단히 바다에 대한 동경심이 높다는 점,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서남해안의 바다를 해양 자원들 이걸 갖다 개발해서 어떤 생태 체험적이고 휴양을 즐길 수 있고 거기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끌고 나갈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양 자원이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그 남도의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지자체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공간으로 남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 요소 그리고 부가 창출이 가능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역시 그 장기적으로 볼 때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그 로컬 레인지를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역시 넓은 농경지하고 다도해라는 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섬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도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하면 경쟁이 없어요. 그 단독 질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농업도 거기다 무슨 골프장 수십 개를 만들겠다, F1 한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를 잘 이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농업이 환경농업이고, 그거 먹으면은, 잘 먹으면은 약 안 먹어도 산다. 그런 얘기는 하지를 말고, 역시 아픈 병원은 가야 돼요.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 전라남도에 가면은 맛있는 먹거리가 있다.
그래서 역시 전라남도는 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무경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우리 주 국장님 적절하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란 나라는 섬이 없습니다. 지금 동해안 사람들도 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섬 몇 개 안 되는 경상남도는 섬을 미천으로 장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서울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역시 좀 의식의 면에 있어서 전혀 비관광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자세, 상당히 고위 관료로부터 시작해서 현지에서 택시하고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까지 의식 구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래닝을 해줘야 되는데 하는 거 보면은 전부가 말이야.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화가의 계획이지 계획가의 계획이 아니야. 왜 그러냐. 이건 프로페셔널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를.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을 할 적에 계획을 멈추지 말고 그거를 연출하는 계획을 세우라 이게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프로듀스 하느냐는 프로듀서의 능력에 따라서 그 프로가 살고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듀스 프로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아이디어만 그냥 내놓고 마는데 뭐 별로 좋은 아이디어도 아니었지만은 그리고 저 이건철 박사 얘기했듯이 말이죠. 의료 앞으로는 지금 여러분 병원에 크게 가보면 이게 옛날 의사인지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전자장비를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이제 학문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부 혼동이 돼요. 이렇게 혼합이 되거든요. 퓨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리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학문 체계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골프장이나 F1 하지 말고 그런 교육시설을 국제적인 교육시설을 갖다 앉힌다. 그걸 어떻게 짜 맞추느냐. 그거는 전문적인 그 자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식을 받고 전라남도는 역시 농업 지향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다도해다.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도가 갖고 있는 이 요소, 그러니까 경쟁 요소죠. 또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한 교수님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글쎄요, 친환경이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 개념이라고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건 절대적 가치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농업과 다도의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부분 투자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도해, 저희가 섬이 많으니까 다도해. 하지만 다른 나라 가보면 이만한 섬 얼마든지 있고요. 마치 농업도 다른 지역 농업 다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다 따라오게 될 거고 다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묶어내서 핵심적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건축, 그다음에 농업, 다도해 여러 가지 이런 자원들을 한꺼번에 묶어낼 수 있는 복합적인 것들이 있지 않으면 개별을 가서는 다 필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묶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의제 설정하는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수한 자연 환경과 먹을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 아름 리포터가 그 가능성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생명의 땅 남도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자연이 준 선물, 바로 천일염입니다. 이 맑고 깨끗한 갯벌에서 나오는 건데요.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이 대단한 남도 갯벌 천일염. 이제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그 천일염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천일염의 가치를 높이는 선조들의 전통 방식, 주겸. 그 주겸을 찾아온 곳이 바로 경남 함양 지리산 자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겸을 찾아 이 산골까지 찾아봤건만 눈에 뜬 건 순 장작뿐. 주겸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입구에 세상에 왜 이렇게 장작이 많은 거예요? 이 주겸을 구우려면 불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겸을 굽는 데는 아무나 안 하고 소나무 장작으로 굽습니다. 이 든든한 소나무 장작은 바로 900도의 높은 온도를 쭉 유지하는 1등 공신.
죽염 제조 과정에는 힘세고 질 좋은 국산 소나무만 사용합니다. 천일염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조상들이 선택한 두 번째 비책, 바로 대나무입니다. 지리산의 왕대나무만 엄선해서 얼음 팔뚝만하게 잘라내는데요. 이 대통 안에서 천일염의 변신이 이루어집니다. 100년 이상 죽염을 만들어 왔다는 이곳에서 제일 중요하게 치는 게 바로 천일염입니다. 지난해에도 천일염을 15,000포나 구입해 간수를 빼고 있는 중인데요. 모두 서해안의 갯벌 천일염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국산 천일염을 원료로 해야만 이 죽염은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가 됩니다. 제일 좋은 원료를 쓰기 위해서. 그렇죠. 최고 좋은 원료를 써서 최고 좋은 죽염을 만들어야 그게 뭐 이제 국민 건강에도 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3년 간수를 빼 고실고실해진 이 천일염을 대통에 넣으면 일단 천일염의 환골탈태 준비 끝. 대통에 소금을 채울 때도 탁탁 쳐서 빈틈없이 꽉 채워야 하는데요. 대숲이 3년 이상 키운 대나무에 1년간 자연이 만든 천일염. 간수 빠지는 시간까지 긴 세월이 이 한 통에 담겼습니다. 여기에 천일염의 가치를 높인 친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밀봉을 책임질 황토입니다. 황토로 입구를 막는 것까지 끝나면 사람의 정성도 여기까지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세월을 녹이고 기운을 섞어 죽염을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900도 가마 안에서 돌기둥이 되면 다시 빻고 굽기를 8번. 바다의 소금 천일염은 인간의 소금, 죽염으로 거듭납니다. 이 소금 속에 있는 유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불에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 대나무에 불이 붙으면 화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 화력에 의해서 소금 속의 독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또 소금 속에 본래 있던 좋은 약성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황토가 이제 발라져 가지고 또 해독작용도 함께 하고 그래 대나무와 이 천일염 소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궁합이 맞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이네요, 이게. 예. 전통을 잇기 위해 마지막 9번째 굽기는 이 업체의 첫 가마터에서 하는데요. 마지막 9번째 소금 가마의 온도는 1300도에 이릅니다. 나쁜 것은 다 타고 자연의 기운과 정성만 남는 것이죠. 순수한 천일염이 수만 가지 기운의 죽염으로 환골탈태하면 그 용도도 무궁무진하게 늘어납니다. 죽염에 마늘, 홍화씨 등을 섞어 환과 선식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청정 기능이 뛰어난 미용용품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이미 조상들이 검증하고 애용했던 천일염의 가치, 죽염으로 빛나고 있죠. 훌륭한 우리의 국산 천일염을 가지고 얼마든지 죽염을 만들든지 또 죽염을 응용한 간장, 된장 또는 화장품, 기타 수많은 산업에 이 죽염이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산 천일염이 이 세계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또는 바이오 산업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적 방법으로 천일염의 부가가치를 높인 곳, 바로 전남 목포인데요. 천일염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량도 늘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의 주문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이 소금들도 모두 사우디아라비아행. 이번 달만도 중동은 물론 소금을 까다롭게 고른다는 프랑스에서까지 선적에 잡혔는데요. 안정적인 수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식당안에 예, 이게 프랑스로 수출되는 소금이고 이거는 중동 지역에 수출되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야, 굉장히 멀리까지 이렇게 수출되는 거 보면 좀 대단한 제품인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요? 예, 이거는 갯벌 천일염하고 키토산이 결합된
그런 기능성 소금이 되겠습니다. 천일염을 업그레이드 시킨 장본인이 바로 키토산인데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나오는 홍게 다리를 이용해서 만든 키토산이 되겠습니다. 이 게 다리에서 예. 키토산을 뽑아내는군요. 예. 면역력 증가, 콜레스테롤 개선, 고혈압 억제까지 21세기 신생리활성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키토산이 바로 천일염과 만나게 된 것이죠. 천일염 97%에 키토산 3%라는 황금 비율. 5년 이상의 연구 기간을 거쳐 키토산 소금을 개발한 것이 지난 2000년입니다. 하지만 판매를 하기까지는 4년을 더 기다려야 했을 만큼 천일염의 제도약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소금을 개발을 했을 때, 개발하고 나서 이걸 어떤 항목으로 팔아야 될지, 소금으로 팔아야 되는 것인지, 뭐 조미료로 팔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그 법적인 것도 없었고, 또한 그 천일염이 그 식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일염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천일염을 다시 물에 녹여가지고 제제염화한 그런 소금들을 이용해서 키토산 소금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키토산 소금. 키토산과 천일염을 섞는데 가열 방식이 아닌 건조 후 결정을 추출하는 첨단 공법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시선을 끈 것은 효능입니다. 이 소금은 고혈압 환자에게 식이요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연구 결과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짠맛은 유지하면서도 결코 몸에는 그 해롭지 않는 그런 건강 소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고혈압도 낮춰주는군요. 예. 일반 소금에 비해서 오히려 혈압을 더 낮게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2월 27일자로 네. 미국 그 특허가 공식적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국내 특허 후 8년 만에 미국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세계의 온갖 소금들이 다 모여든다는 미국 시장을 공략할 첫 단계로 FDA 테스트를 위한 동물 실험을 계획 중입니다. 청신호가 켜진 키토산 소금의 해외 진출, 이탈리아, 프랑스는 물론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1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EU 공동 기준인 노벨푸드 획득에 도전장을 내민 키토산 소금, 천일염의 미래 모습입니다. 우리 천일염이 국제적인 그런 명품으로서 성장하려면은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면서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또 마케팅 지원이 뒤따른다면은 국제에서 국제적인 그런 관계에서 충분히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연의 선물 천일염. 천일염에서 찾은 생명의 공간 남도의 미래. 정신을 지키는 조상의 지혜. 세계를 공략할 첨단 공법. 천일염의 부가가치를 높일 양 날개입니다. 지금 서양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심장병 치료 못합니다. 수술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인공심장을 만들었지만 그 성공 못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하고 한의학으로 치료를 하면은 자기가 치료하면 10만 원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정말로 좀 이제 그 관공서라든지 국가기관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정말 더 깊이 좀 보고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저비용 고효율에 우리 무기를 가진다면은 자 생명이 아까우려면 우리 저 전라도로 와라. 응?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자,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생명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데 우리 자원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한 교수께서는 이제 황토를 이용한 건축 자재에 있어서 현대화, 전통을 이제 현대화시켜 보자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가능성 저는 뭐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황토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건 뭐냐면 우리 지역이 이제 황토가 좋고 많은데 그 황토가 좋고 많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이미지, 황토하면 전라도 하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황토나 이런 부분들이 연구나 또는 자원 부존량이나 이런 것들은 전라도에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황토라든가 흙에 대한 산업을 보면 우리 지역이 가장 그 최하위입니다. 그것은 아마 건물을 직접 지어내는 경제 규모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 여러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관광이든 섬이든 의학이든 농업이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묶어낼 수 있는 핵심 의제로서 생명이라든가 친환경 결국 모두 건물과 연관을 지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연관 지어서 이 지역에서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좋겠다는 이제 희망이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많은 산업들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성이 굉장히 강한 재료이면서도 또 세계적인 보편성을 같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여져서 우리 지역이 세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지역과 세계가 소통하는 어떤 문화적 언어로서 황토가 단순히 건축 재료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적 언어로서 간다라고 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도의 농수산물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천일염, 황토, 또 갯벌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아는 양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두 마디로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지금 중국이 10,000불 소득이 넘어서 1인당 20,000불이 가까워지는 2030년쯤 되면은 중국에서 수입해가는 그 농수산물 또는 곡물, 유류 이런 게 현재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양하고 거의 맞먹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농산물의 대단한 수입 국가가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가 아프리카를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GMO를 통한 많은 그 곡물의 대량 생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친환경적인 GMO하고 관계없는 거를 이미 뭐 밀가루 같은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먹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전라도 나는 회라든가 산낙지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다음 자식들 세대도 세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는 대단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좀 더 장기적인 포커스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단체들이 결국에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웃군하고라도 조금 광역권으로 생각을 해서 마케팅이 됐건 전략이 됐건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 생명공간 프로젝트라는 것이 남도로 오면은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그리고 좀 오면은 활력이 넘친다. 생명력이 넘친다. 그뿐만이 아니죠. 심신의 평안함까지 느낀다. 이제 그런 남도로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의 미래 관광 산업에도 좀 변화, 수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래 관광의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 어떤 해양 관광이 해양 생태 관광 이런 것들이 중심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늘 주제와 걸맞는 그 남도가 생명의 공간으로서 이쪽에 오면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갖고 할 수 있는 탈스트레스 관광 상품이랄지 휴식 휴양 관광 상품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개발하고 마케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뭐 템플 스테이를 들 수 있고 또 한옥 체험 민박이랄지 한옥 호텔 또 슬로우 시티 관광 상품 이러한 것들
관광객들이 아마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양 휴식을 줄 수 있는 관광 상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또 관광객의 욕구라는 게 매우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광객들 경우에는 오히려 휴양보다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 모험을 즐기고 레포츠를 즐기는 그런 수요가 엄연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레포츠 욕구도 해양이랄지 이런 탁 트인 공간에서 좀 제공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남도 문화의 풍부한 유산들이랄지 이런 자원들하고 잘 전맥시키고 가미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원장님께서 아까 뭐 F1 그랑프리 대회랄지 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적인 이벤트, 뭐 여수 엑스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러한 국제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전남의 어떤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갖다 높이는 것 대단히 좀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또, 그 문제는 오늘 주제와 상관없으니까 거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생명의 공간 남도를 만들어가는 한 방법으로 추진되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이 박사님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 아까 저는 이제 마무리라기보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덧붙이는 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제에 맞게 관광에 있어서 나머지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의료관광 지금 뭐 동북아 또 두바이까지도 지금 앞서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인력들이 지금 의대에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좀 높이 사고 있다. 그래서 관광에다가 요양, 휴양, 질병 치료까지도 이제 가미하는 거기에 좀 대비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런 기회에 좀, 그렇다 보면은 산업이 관광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고, 의료건강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이, 좀 광역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황토 관련된 일을 해보면 각 지역별로, 저희 지역에서도, 각 군이나 지역별로 우리 지역이 황토가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기 다른 전략을 가지고 각기 움직이는데 그건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우리 지역을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관점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원장님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 지역이 그 다도해와 그 넓은 통 그래서 그 외국에서 그 지역 개발에서 내건 이슈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든 것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그 다음에 푸른 숲, 파란 바다. 이것이 역시 전라도의 앞으로의 그 이미지를 리드해가면 어떨까 그럽니다. 네. 자, KBS 광주방송 전국 개국 66주년을 맞아서 특집 생방송으로 함께한 남도를 생명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6분 그리고 방청객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생명공간 프로젝트 미래사회 남도의 가능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힘있는 불씨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 모두 생명공간 남도의 건설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KBS 광주방송 전국 개국 66주년 특집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서 시간을 보여주세요. 코스피